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특별기획 소통이 답이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열기가 지금부터 슬슬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소통. 말이 통하는 게 그냥 소통인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텐데 나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 소통이란 단어 그리고 내가 과연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기대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강연자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저도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 부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변인들이 주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데 그쳤던 반면 이분은 SNS,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과 편하게 청와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준 분입니다. 바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민정 이제는 뭐 부대변인이시고 네. 예전에는 제 이제 회사 선배이셨고 그랬죠. 저랑 생방송 한 3, 4년 같이 진행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네. 굉장히 저를 만만하게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1년 선배니까 네, 나이는 많아요, 저보다. 네, 예. 근데 이제 오랜만에 여기서 봤는데 예. 물론 이제 위치는 다르지만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만나니까는 위치가 다르다니요? 아니, 여기는 이제 방송인이고 저도 국민입니다. 저도 국민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 이제 방송인이고 네네. 저는 이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있으니까 예. 하는 역할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대 위에서 만나니까 네. 꼭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SNS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방송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무한지대 Q라고. 그랬죠. 예,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네. 너무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대 앞에 서는 것도 오랜만이실 텐데 지금 감회는 어떠신지요? 그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가는 역할, 이제 조우종 씨가 해야 하는 그런 네. 역할을 했다면 네. 지금은 그 안에 컨텐츠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틀리지 않게 그리고 명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하고 맞아요. 또 예. 무엇보다 제가 청와대에 있으니까 잘못된 사실이 전파되지 않게 해야 되니까 되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이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주실 강연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 전체 주제가 소통이 답이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부대변인으로서 무엇을 저를 처음 섭외하셨을 때 네. 무엇을 원하셨을까? 아마도 저는 이제 대통령의 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국민과의 소통은 무엇인지를 들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체감하기에 이제 이번 정부가 소통법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느낌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부터 한번 네. 고민정 부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소통이 답이다. 답이라는 건 잘 알고는 있지만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는 과연 그 답이 뭔지 명확하게 안 떠오르는 게 사실 소통입니다. 누구나 다 소통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부모님들은 내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나? 또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혹은 여자친구하고 부모님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나? 저는 또 대통령과 국민과 소통을 잘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국민과 소통도 해야 되고 또 대통령과 소통을 해야지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어떻게 소통을 잘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조우종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달라진 소통,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몇 장의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10일에 2019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던 장면입니다. 이때 전국으로 모든 채널들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TV로 많이 보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또 보셨을 겁니다. 지금 손을 들고 계신 분들은 청와대 춘추관에 출입하고 계시는 기자들이시고요. 약 한 200명가량 되시는 기자들이 들어오셔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사전에 저희한테 저희 이런 질문 할 겁니다,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질문이 없다 보니 어떤 답을 해야 될지 저희도 모르죠. 그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숙지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다시 합시다, 이거 잠깐 끊고 갈게요, 이런 것도 없었죠. 여기가 이제 영빈관이고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2018년도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신년에 2번 한 거잖아요. 2018년도에는 진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누구 어떤 방송국에 누구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손을 들면 지목을 해서 지목당한 기자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혹시 저 진행자가 미리 질문을 받은 것 아니냐, 뭐 이러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좋다, 그러면 이번엔 그런 것도 없이 모든 걸 다 대통령 1인에게 다 맡기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또 대통령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진행자 없이 대통령께서 직접 뭐 섹션 부분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지목하는 것, 혹은 추가 질문을 받을지 말지, 외신을 할지 내신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대통령 당신께서 2시간가량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띤 그 질의응답들이 오고 갔고요. 저 뒤에 손을 들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띠게 질의응답들이 진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그 사진을 찍는 모습, 이 2장의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지역 일정을 가면 늘상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대통령은 그냥 개인 문재인의 몸이 아니시죠. 이제는 대통령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 늘상 경호를 하고는 있지만 그 경호가 잘 깨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 대통령께서 그 경호 라인을 무시하시고 그냥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일정이 지체가 되면 다른 일정들까지 다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될 수 있는 한 그 시간 안에 끝내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만 늘상 그거를 깨시는 분이 대통령 당신이세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페이스북, 또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물론 때로는 저의 개인적인 것도 올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밥을 뭘 먹었는데 맛있다더라 라든지, 어느 맛집이 정말 좋더라 라든지. 근데 이제는 그냥 인간 고민정이 아니라 청와대 부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은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 대통령의 입으로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특히나 SNS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잘 받들어서 대한민국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고민정 부대변인의 정말 열정적인 강연 들어봤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제일 잘 나온 걸 올린 거겠죠? 그렇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미인이시지만,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강연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소통의 기술 자체가
획기적으로 좀 달라졌고 업그레이드 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가운데에 또 청와대 그 대변인들이 여러 노력을 해주셨군요. 그렇죠?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라이브의 댓글이 올라온 게 있는데 요 중에 이제 김아진, 김기성님 외 몇 분이 그 청와대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요즘 주력하고 있는 SNS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주력하고 있는 SNS, 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도 청와대 홈페이지가 있고요. 네. 계정이 있고, 있죠, 그다음에 있죠. 페이스북도 있고요. 네. 인스타, 트위터 모두 다 있습니다. 예, 예. 청와대 홈페이지도 있지만 청와대 계정으로 되어 있는 SNS도 있고요. 예. 또 외신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외국 언론들을 그분들도 한국의 소식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거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놓는 그런 계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청술 신잡도 있지 않습니까? 하셨더라고요. 제가 진행했습니다. 청술 신잡. 예, 어떠셨어요? 굉장한 시간이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편하게 청와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어디 순방 갔다 오신 얘기를 툭 터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었고 좋았는데 또 궁금한 거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모든 부문에 SNS에 좀 노력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고민정 부대변인께서 개인적으로 SNS를 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킬은? 스킬. 이라고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예. 내가 예쁘게 나왔나? 뽀샵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 어떤 거죠? 제가 나온 거는 거의 없고요. 네. 예, 민망해서라도 그런 거는 안 올리고 있고, 네. 그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 글자를 많이 보기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팔자를?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네. 군더더기를 빼고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게 해시태그 여러 개 넣고 싶잖아요. 예? 그렇죠. 해시태그 청와대, 오늘은 어떻다, 날씨 좋은, 뭐 이런 거 계속 넣고 싶은데. 근데 이게 존댓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사실은 그런 거 빼야지 더 간단해지는데. 예. 왠지 좀 건방진 것 표준말 같고. 써야 되고. 예. 그게 좀 저 스스로 걸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표준어 신경 많이 쓰이고 네. 어법을 경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런 네. 것도. 예. 어쨌든 끝으로 오늘 강연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소통을 이어가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은 결국 저 혼자 손뼉을 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요구를 해주시고 질책을 하셔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구나 하면서 대응을 했을 때 손뼉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와대가 그리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어떻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요구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거기에 부응하고 발맞출 수 있는 부대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민정 부대변인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어릴 때 잠깐 대전에 한 5년 산 거 외에는 서울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이 고향이죠. 그렇게 40년 살면서 사실 동네, 여러분들도 우리 동네 하면 저는 어디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산이요? 예. 뭐 아니면 온양이요? 뭐 다 얘기하지, 천안이요? 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사실 마을이라는 의미, 그리고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그 마을에서 온 마을 사람이 다 키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그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도시 속에서 과연 마을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을 공동체 전문위원 유창복 민관위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유 의원님은 제가 사실 작년에 유 의원님 강연을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감명 깊게 들으면서 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운명적으로 다시 만났고요. 네. 예, 뭔가 어떤 그 사랑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친밀감이 느껴지는데 네. 마을 오늘 강의 주제 마을 공동체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뭐 지금 사회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네. 어린 시절 하면은 동네 골목, 이웃들, 어르신들, 네. 미장원, 쌀가게 이런 거 다 떠오르시잖아요. 떠오르죠. 근데 요즘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에 던져놓고 네. 깜깜할 때까지 놀다가 집에 그렇죠. 배고프면 집에 들어오고요. 네. 또 지나다니는 어르신들이 이놈의 자식들 추운데 양말도 안 신고 다닌다고 아하. 나무래고 예. 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이 보호받았고 그렇죠. 마을이 함께 키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따로 살아요. 다 학원 선생님이 키워요. 네. 그렇죠. 학원 선생님이 맞아요. 혼내고 잘했다 하고 다 해요. 학교 끝나면 싹 납치하듯이 싹 차 타고 태워서 그냥 또 가잖아요. 셔틀버스 타고 가고. 맞습니다. 네. 어른들도 살기 너무 팍팍해요. 맞습니다. 다 따로 살아요. 따로 살죠. 네. 그러면서 힘들어요. 이걸 이웃들끼리 비빌 언덕이 돼서 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지금 벌써 도입부부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죠? 예, 그럼 정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박수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을이 대세라고들 합니다. 여기 시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전국의 단체장들이 거의 90% 이상 또 여당, 야당, 좀 진보적인 정당, 조금 보수적인 정당 할 것 없이 모든 단체장들께서 마을 정책을 다 내세우십니다. 제가 지난 한 7년 동안 서울시에서 행정 안에서 시장님과 함께 시민 참여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모니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이게 그 당시 박원순 시장께서 선거 활동을 하시면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말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 그러려면 시장이 주인인 시민을 초대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시장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듯이 초대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많은 문제들을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공무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찾아서 아이디어만 내고 마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실행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말로만 할 때는 몰랐는데 진짜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지 뭐 별 수 있겠어? 했던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러이런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걸 몰랐네.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였구나. 우리는 그건 생각 못하고 막 해내라고 때만 썼네. 공무원들도요. 시민들이 뭘 알겠어. 자기 바쁜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전문적인 공무원이고 또 교수들, 활동가들, 변호사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 다 초대해서 끙끙매서 안을 내도 쉽지 않은데 일반 시민이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언뜻 자기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데 맞아. 그거야. 저거야. 나는 왜 그걸 생각 못했지? 단편적인 시민의 의견인 것 같았지만 그걸 잘 모으니까 시민들의 이야기 속에 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중지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럿이 모이면은 혼자일 때는 몰랐으나 훌륭한 아이디어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과 협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민이 시장이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보니까 협력할 파트너가 마땅치 않아요.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체로 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협력해야 될 대상은 이런 단체 활동가가 아니고요. 일반 시민이어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랑 협력해야 그 시민이 시장 농사를 하는 거다. 이런 원칙이었던 거죠. 그러나 현실은 살기 바쁜 시민들이 공공문제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게 현실적으로 진단이 된 거예요. 넛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넛지 전략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전 찾아보면 옆구리 쿡 찌르다 라는 말이랍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속버스 휴게소 가면 화장실에 가시면은
변기 앞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시겠죠. 그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 주변이. 예? 그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고 냄새도 나고 여름에. 그래서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돼요? 그 변기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놨대요. 그랬더니 깨끗해지더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기를 쓰고 그 파리를 맞추겠다고. 이게 바로 넛지래요.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넌지시 뭘 하나 그려놓으니까 의도하지도 않았고 무의식 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넛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도 민과 관이 협력하기 위해서 참여하세요. 이 전략을 포기하고 넛지 전략을 씁니다. 그 넛지 전략이 바로 이렇게 모니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강요하지 않고 유도하고 부드러운 개입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넛지 전략의 핵심 작전이었습니다. 시민 3사람만 모이면 서울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례에다가 명문으로 탁 박아놨어요. 그 전에는 무슨 공모 사업을 하거나 시 지원 사업에 누구만 참여합니까? 다 단체들, 조직들, 기관들만 참여를 해요. 일반 시민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공무원들도요. 왜 일반 시민한테 보조금 지원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일반 시민한테 주면은요, 그 돈을 잘 쓸까? 영수증은 잘 챙길까? 결과 보고는 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잘못하면 국장님한테 깨지는데, 국장님한테 깨지는 건 괜찮은데 시의회 가서 숙제검사 받아가지고 혼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고서도 잘 쓸 수 있고 그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활동가들한테 돈을 줬던 거예요. 안 되겠다. 법으로 일반 시민에게 줘도 된다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해놔야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한테도 지원을 하겠구나. 그래서 3인 이상이면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걸 법으로 딱 명시를 해놨던 거예요. 그냥 모이셔서 3분이 모이셔가지고 술이나 한잔 하세요. 수다나 좀 떠세요.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 작당을 좀 해보세요. 같이 술 한잔하고 밥 한 끼 먹다 보면은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3명 이상 모이면 우리 시엄마 치매 들어왔다고. 나 둘째인데 맏며느리 LA 살아. 심란한 거예요. 6개월이면 우리 큰애 고3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다 보면 국리를 하게 되고 국리를 하다 보면은 툭 저지르듯이 사고치듯이 작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고 그냥 모이셔서 밥이나 함께 하세요. 그 밥값은 저희가 작지만 지원할게요. 단 영수증만 꼭 챙겨주세요. 이거는 나랏돈이고 혈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을살이 정책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마을 공동체 생태계, 커뮤니티 텃밭, 돌봄, 협력 소비, 협동조합, 두꺼비 하우징, 동네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웃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잘해보자. 이 마음만 3사람 이상이 먹으면 시는 대폭 지원하겠다. 이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지난 7년 동안 한 13만 명의 서울 시민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3만 명이면은 상당한 숫자죠. 서산의 인구가 어떻게 되죠? 18만. 예, 얼추 서산 인구로 치면은 80%가 육박하네요, 그죠? 물론 서울 시민 1,000만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숫자지만 진짜로 살기 바쁜 분들이 동네 문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신청서도 쓰고 사업계획서도 쓰고 영수증도 쓰고 보고서도 만들고 이웃과 함께 뭔가를 궁리한 사람들이 13만 명이나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서산시 정도의 규모 같은 것들이 2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금천구의 사례입니다.
저기 점 찍힌 분들이요. 다 모여있는 분들이 다 3사람 이상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예,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다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3인 이상으로 신청한 사람들 저희가 저기 딱 한 면에다가 매핑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340명, 딱 1년 반 공모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제가 여기 좌측 상단, 좀 엉겨 있는 데가 보이시죠? 거기를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맨 왼쪽에는 동네에서 축제를 해보겠다고 모인 분들이에요. 맨 오른쪽은요, 뭔가 애들에 매이지 않고 내가 진짜 좋아하던 걸 해보고 싶은 엄마들이 뭉쳤어요. 합창반 만들겠다고. 예. 그리고 저기 맨 위에 가운데에는 꼬맹이들, 너댓 살 영유아이를 기르는 엄마 아빠들이 모여가지고 구연동화하는 걸 좀 연습해서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싶다고 그렇게 모인 팀들. 이렇게 각기 다양한 이유와 의제로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여기 권진현이라는 분, 잘 안 나오네요. 요 사람 보이시죠? 요 사람 소연자 씨, 신민영 씨. 이분들이 뭐죠 지금? 다 양다리, 3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3다리. 예. 공무원들은 또 이걸 보고 이중 지원한다고 다 뭐라 그래가지고 이거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저 사람 뭐지? 저희가 공무원들이 활동가를 배치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몰랐어요. 매핑을 해보니까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거야. 야, 저 사람 조사해봐.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나타나요. 대체로 여성이에요. 그리고 연령대가 40대, 50대. 그리고 별명이 대체로 비슷해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왕언니예요. 왕언니라는 별명을 대체로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다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연결망 이론에서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오지라퍼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을 오지라퍼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마을을 다 연결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 이게 금천구에만 이런 연결망, 관계망 현상이 67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야, 이거 뭐가 되겠다. 이 사람 사는 집 주소 한번 다 쳐넣어봐. 해봐서 지도에 앉혀봤어요. 이런 지도가 나타납니다. 이건 아주 밀도가 높죠? 여긴 제가 사는 마포구네요. 예, 성산동. 여기는 뭡니까? 거의 운마을, 아랫마을이에요. 그걸 지금 가운데 한 8명의 오지라파가 열심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서울시 전역에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농촌에서만 이런 지리적 근접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도 이런 관계망이 나타난다는 걸 저희가 실증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여기서부터 관계가 터지기 시작한다면 마을로 확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한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7년간의 결과치입니다. 여러분 왼쪽 그림, 사업 1차 년도의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점들이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라는 건 아시겠죠? 오른쪽은 만 5년 만에 5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점들은 3인에서 30명 정도의 주민 모임인데 이 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연결되고 있다. 누가 연결한다고요? 오지라퍼들이. 오지라퍼들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서울은 계속 아직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모니터를 봐주세요.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될 때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않고 하소연하다가 같이 해볼까? 해보지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 문제가 오지라퍼를 통해서 다른 주민 모임과 만나니까 아까 그 모임의 경우는요 다 공간을 필요로 했어요. 연습할 때가 필요하고 같이 회의할 때가 필요하고 애들 놀릴 때가 필요한데 그 공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일주일에 하루 쓸 건데 그거 쓰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런데 오지라퍼가 연결해서 주민 모임이 모이니까 그 대표들이 모이니까 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공간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자기 공간이에요. 다 자기 공간. 공간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를 넘어서 동네의 필요로 확
확대되는 순간 문제 해결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관계의 힘인 겁니다. 그리고 근데요, 아유 저것만 아니면 저뭐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말만 많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진짜 골치 아파 죽겠어. 여러분도 그런 사람 한 사람씩 떠오르죠 지금? 예, 떠오르는 그분을 우리가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상. 예, 맞습니다. 지금 떠오른 그분이 진상 맞아요. 저 진상 누가 안 잡아가나 하죠. 근데 막상 그 진상이 없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멀쩡하던 사람이 진상질을 해요. 이걸 진상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진상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진상과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도 이롭고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진상과 공존하기, 그거는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이와 함께 동행, 공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의견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덕목은 뭐의 기준일까요? 시민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시민은 차이에 대해서 너그럽고 차이와 공존,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동행을 지속할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중지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여러분 민주주의 학교라 그래요. 민주주의 학교. 시민성이 만들어지는 시민의 학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다양함이 번거로움이 아니라 다양함이 풍부함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관행과 문화와 태도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을이다. 이게 훈련되면은 시장님, 공공문제에 대해서, 서산 시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협력적으로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참여해서 낼 수 있는 바로 공공성, 민관 협력의 민간 파트너십이 생기게 된다는 거였죠. 제가 멋있게 써놨네요. 융합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가진 자를 초대하면서 비로소 융합은 시작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이와 다른 의견과 공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공론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도 사실은 중요한 공론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 욕구들을 다 이야기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조립하고 또 이 전체를 싸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공론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기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핵심을 밝혀내는 것, 이것이 협치의 핵심이고 협치의 장소는 바로 마을이고 그 마을의 공론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강연이 상당히 재밌는 강연이고 흥미로운 강연이라 저희도 관심을 놓지 않고 들었는데, 질문지 지금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이거 하나 한번 받아볼게요. 마을 공동체를 만들려면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예, 그거 좀 팁을 좀 주십시오. 네, 어디 제가 강의를 가도 네. 그런 질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가장 좋은 아이템이 뭐냐고, 뭘 하면 좋겠냐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은 답을 합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괜찮습니다. 예.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3사람 이상 모여야 되거든요. 같이 하자. 아. 그냥 와서 밥만 먹으면 돼. 어. 밥 먹다 보면 술렁술렁 얘기 다 하게 돼요. 이건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디어가요. 정색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어보면 안 된다는 내는데 거죠. 예. 밥 먹다 보면 술렁술렁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참여하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네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한테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한껏 더 일깨워 주신 우리 유창보 민간위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강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현재 이곳 서산시의 공보전산 담당관실에 실제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엄청나게 서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서산시의 소셜미디어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시민과 편안하고 재미있게 온라인 소통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인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기옥 주무관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주무관님이세요. 모델이 아닙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미모의 주무관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이제 좀 겪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얼마나 이제 되셨죠? 이제 겪으신 지가 15년 됐습니다. 15년이요? 네네. 와, 그러면은 정말 뭐 이쪽 행정 쪽으로는 예, 모르는 게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오늘 강연 주제는 어떤 내용을 들고 오셨나요? 저는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의 네.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강연의 가장 큰 암초, 제가 생각할 땐 그겁니다. 주무관님. 네, 맞아요. 그죠? 네. 서산시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서산시의 소셜미디어 담당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네. 자, 그러면 한번 기대와 함께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시 소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산시에서 하는 소셜미디어는요, 대단하거나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맹정우 시장님은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바로 시민, 소통, 협업입니다. 그때 저희 한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공보실 미디어팀인데요. 미디어팀 직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짭니다. SNS로 시민 민원을 해결해주면 시민분들이 편리하겠지? 자, 그동안 시민이 민원을 넣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길을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을 발견합니다. 그냥 두면 위험하니까 시청에 전화를 하겠죠. 자, 하수도 담당 부서에서는요, 하수도 맨홀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수도 담당 부서로 돌려줍니다. 네. 상수도 담당 부서에서도 상수도가 아니래요. 맨홀은요, 상수도, 하수도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가스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고요. 담당하는 기관과 부서 또한 여러 군데였던 겁니다. 이제 서산시민은요, 맨홀 사진을 찍어서 SNS로 제보를 하면 담당 부서도 찾아주고 그리고 처리 결과까지 받게 됩니다. 페이스북 명칭을 공모를 하는데요.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서산시라는 뜻의 온통서산으로 선정됩니다. 총 400여 건의 민원이 현재까지 접수됐고 96%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통서산을 통해 접수된 민원들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공무원들이 확인한 뒤 실시간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결과까지 알려줍니다. 자, 온통서산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열흘 정도가 되었을 때 시민분들이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 뉴스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민원부서 담당자들은요, 일이 늘어서 너무 힘들다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업무도 빠르게 처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어차피 처리할 일인데 더 빨리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산시에는 지난해부터 협업 포인트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도와준 직원한테 감사의 편지와 함께 포인트를 제공을 하면요. 그 직원은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협업 포인트제로요. 온통서산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온통 서산 덕에 서산이 변하네요. 해결해 주신 덕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시민분들이 불만을 표시했을까요? 대부분 아니셨습니다. 저는 온통 서산이 시작할 때 알지 못했던 그 해결 안 되는 민원에서 온통 서산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발견합니다. 자, 1대1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요. 시민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서도 괜찮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도 해요. 해결을 해드리고 싶어도 안타깝지만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두 다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요. 사실 어렵지만은 않구나. 진심을 나누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온통서산을 통해 접수된 민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민원은요.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입니다. 자, 이게 온통서산으로 접수된 첫 번째 민원이에요. 담당 부서에서는 현지 실사도 가고 주민 동의도 거쳐서요. 현재는 설계 중으로 5월 중 승강장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앙선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었는데요. 민원이 들어온 바로 다음 날에 중앙선은 도색이 완료됩니다. 자, 세 번째 민원은 도로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이었는데요. 이건 제가 제보자가 특이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였을까요? 시장님이셨습니다. 네, 시장님은요, 페이스북을 보시다가 패친이 이제 불만의 글을 올린 걸 보시고요. 온통서산에 대신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민 민원과 동일하게 며칠 후에 도로는 보수가 완료됩니다. 자, 이제 서산시는요, 수동에서 능동으로, 방어에서 수용으로, 침묵에서 소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보다는 진심을 나누는, 진심이 느껴지는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떨려서. 그쵸. 네. 주무관님이 사실 제일 떨리실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너무 떨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서산에서 서산 얘기를 하고 또 소통 얘기를 하려니 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관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수동적 방어적인 침묵이 아니고 반대로 이제 능동적 그리고 수용하는 또 그 소통을 몸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공무원들의 소통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협업 포인트제? 네네네네. 그게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게 왜냐하면 SNS 창구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기억에 나는 질문이나 약간 좀 황당했던 질문 뭐 네네. 그런 게 있으십니까? 네, 있죠. 어떤 건가요? 가장 황당했던 거는 네네. 어떤 시민분이 네. 이제 자기 집 앞에 집 앞에. 차에 네. 옆에 쥐가 죽어 있대요. 아, 근데 그걸 좀 치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차를 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문 바로 앞에 죽어 있었나 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죠. 쥐 싫어하는 분들은. 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일단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진 않고요. 그럼요. 네네. 일단 로드킬 담당하는 직원한테 졸라봤어요. 어. 이게 도로 아니냐 예. 그랬더니 도로 아니라고. 도로 아니래요? 네, 그래서 예. 이번엔 환경미화원한테 졸랐어요. 정말로요? 네, 치워주셨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야, 해결해 주시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다 SNS를 통해서 해결을 이게 해주시니까. 사실 이게 예, 이런 걸 제보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간혹가다 네. 있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재미있게 서산시 소통 얘기해 주셨고 네. 떨리는 자리지만 아주 침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한기옥 주무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분들은
콘텐츠도 엄청 다양하고 또 다양한 SNS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여러분과 바로 느낌 오셨죠?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중 그리고 미디어까지 계속해서 발을 넓혀가고 있는데 그 먹방 좋아하시죠? 저는 일단 되게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먹방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뭐 실제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는 많이 안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참 즐겨 보는데 이분은 구독자 60만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크리에이터들에게 콘텐츠 교육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까지 35개국을 돌면서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200회 이상 진행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더 유명한 분이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의 멘토, 유튜브 코리안 브로스의 남석현 대표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멘트가 거창하게 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예. 이제 덜덜 떨면서 나왔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네.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신 지도 꽤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4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4년 차 되셨죠. 그 세계에서는 4년이면 사실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로 네. 크리에이터가 되셨습니까? 제가 막 출연을 하는 크리에이터라기보다는 저희 네. 채널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출연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35개국을 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이제 네. 외교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네.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려니 예. 엑소나 방탄소년단 이제 두 그룹이 콜라보하고 해야지 이제 5만 명 정도 모으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온라인이면 100만 명도 가능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실 얘기는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서울시랑 같이 이제 정책을 또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 서산이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살짝 이제 저희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뭐 제가 좀 떨리네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떨리니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핸드폰 켜자마자 오늘 서산시가 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 혹시 이제 출근을 하시면서 집에서 이제 TV를 보시다가 오늘은 나를 위한 정책이 뭐가 있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검색하시면서 찾아보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잘 없어요. 그렇죠? 뭐 저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안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는 왜 정책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사실 여기 크리에이터가 올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오셔야 되는데 크리에이터가 와서 굳이 정책을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는 게 이제는 시민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가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미디어와 이 정책의 콜라보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했던 서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뭐 서울에서 뭐 올자 바뀌면 서산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 그리고 유 스토리 이 세 가지 이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를 이제 산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이랑 왜 했는가, 어떻게 서울을 홍보했는가, 이런 정책을 홍보했는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우리는 서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다음은 하고 싶은가? 우리는 왜 서울을 이야기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뭐 콘텐츠를 만들어서 정치를 홍보하려니 이제 사실 와닿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블로그를 하시거나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우리 서산 정책을 홍보해 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왜요? 라고 답변하실 것처럼 저희도 뭔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했어요. 조금 더 이제 다른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엄청 이제 엄청난 논문들의 결과값으로 밝혀진 건데 밤을 5, 낮 5 이렇게 5대로 나눠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집에서 50%,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50%, 주부분들은 이제 집에 계시니까 업무를 이제 50% 정도 하고 계십니다. 집, 회사, 집,
집, 학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서울을 바라볼 때, 딱 바라볼 때 서울의 일부분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서울의 정말 극히 일부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2011년에 상경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제 계속 나고 자랐는데, 서울에 딱 오는 순간 저한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서울은 저한테 새로운 뭐 식당이었고 레스토랑이었고 여행지였고 박물관이었어요. 막 이제 대중교통 타고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걸어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뭔가 서울 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지역 이게 아니라 부산 말고 나머지 곳들은 전부 다 저는 또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고, 다 이제 그러니까 뭐 서울 와서 너무 막 놀라는 거예요. 막 건물이 왜 이렇게 높아? 뭐 아니면 뭐 사람들이 되게 옷이 세련되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의 인생이자 여행지자 막 이렇게 서울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제게 믿지 못할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3년 정도 지나서 14년 정도가 됐을 때 저는 그냥 남들처럼, 남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서울 온 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유 없이 그냥 집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젠가 처음 왔을 때 와 이게 남대문이야? 막 이러면서 갔던 제가 이제 남대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자각하지 못했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면 우리 뭐 TV 틀어놓으면 이제 핸드폰 하고 있으면 TV 틀어놨지만 TV 틀어놓은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일부분으로. 근데 외국인 친구들이 서울에 방문합니다. 왔어요. 친구들이 딱 와서 제가 자주 가던 카페, 자주 가던 음식점, 뭐 박물관, 뭐 전통시장 데리고 왔는데 다들 우씨 엽전으로 뭐 이렇게 전통시장에 밥을 사 먹어? 뭐 아니면 우리 서울은 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영어를 잘해? 뭐 진짜 너무 당연한 건데 카페가 왜 이렇게 이뻐? 뭐 스타벅스가 왜 한글로 돼 있어? 막 뭐 이런 그냥 뭐 진짜 단순한 건데도 막 놀라는 거예요. 그때 저도 느꼈죠. 그리고 다시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저한테 멈춰있던 이 서울을 바라보던 시민으로서 바라보던 이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었지? 나 서울 시민이지? 나 뭐 해야 되지? 하던 이런 그 시기에 제가 이미 그 전부터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한국 공공외교를 했던 시기가 맞물려 있고 이 시기쯤 돼서 이제는 미디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너무나 당연한 서울에 그들이 흥분하는 걸 보고 저의 서울이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여행하는 기분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혹은 이 시민들에게 다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서울을. 그래서 이걸 라이브 무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잠자기 전에 뭐 밥 먹을 때 혹은 출퇴근할 때 학교 갈 때 그냥 뭐 이동할 때 쉴 때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서 서울이 이런 거였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가치를 즐거운 방식으로 미디어로 바꿔서 전달하자. It's good.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It's so good. 노량진 컵밥입니다. 노량진 컵밥을 지금 맛있게 먹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색다르고 그들도 색다르고 그냥 노량진 컵밥이잖아가 아니라 컵밥이 그들에겐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밥을 서서 한 번에 이걸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지? 어떻게 1분 만에 밥이 나오고 어떻게 2분 만에 밥을 먹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타인의 시각과 리얼리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갈 때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고속버스 타고 가면 여행 간다 신난다 2시간? 오케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근데 출근길 2시간 동안 출근한다 생각해보세요. 언제 퇴근하지?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퇴근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진짜 특이한 게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게 쳐다보는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인이 바라볼 때 서울과 서울 시민이 바라볼 때 서울과 서산 시민이 바라보는 서산과 외국인이 바라보는 서울, 대한민국 서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처음 방문한 장소, 처음 먹어본 음식이 우리에겐 익숙할지언정 그들에겐 색다르고 그 색다른 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즐겁게 소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공중파에 뭐 종편에 다양한 외국인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건 그냥 그들의 시선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거 보고 즐기면서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서울인데도 정말 리얼리즘을 놓고 딱 까놓고 보면 같은 서울인데 같은 식당인데 같은 대중교통인데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서울이 약간 비슷하게 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정책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시민입니다. 네. 정책은 근데 어려워요. 정말. 찾아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활용하기 어렵고, 수혜받기 어렵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책 만드는 사람들도 어려울 거예요. 뭐 하고 나서 또 맨날 우와 잘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왜 만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도 사실 듣기 때문에 막 하면서 고민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려운 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집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정책을 찾아볼 여유가 없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달할까,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미디어다. 그래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미디어로 간편하게 영상을 전달할 때, 아 이건 나를 위한 정책이구나, 이거 나를 위한 뭔가 혜택이구나, 이거 나 신청해야겠다, 친구들이 신청하게끔 해야겠다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왜 서울을 이야기하는가? 정책은 시민이 찾아가서 이 정책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가만히 있으면 정책들이 찾아와 줘야 돼요. 어머님 이 정책 어머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 이거 한번 정책 한번 이제 수혜 받아보세요. 어르신 받아보세요. 학생 받아봐요. 이렇게 정책이 스스로 살아 움직여서 시민에게 다가오는 것까지 정책은 발전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뉴미디어, 소셜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이 자연스러운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한옥의 기와. Whew, what a fabulous day. You know what? Every country, every city has a different taste, different architecture. 간단하게, 가볍게, 신기하게 서울과 한국을 그냥 뭐 즐겼던 이야기들을 저희는 콘텐츠로 만들고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져줄 때 그게 내가 듣고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막 가서 말해주고 싶은 거, 카페 가서 아니면 카톡에 공유하고 싶은 거, 막 야 이거 봐봐, 이거 야 서산 우리 어머니들이 이거 해야지, 야 너희 그 이번에 딸 결혼했지, 야 이거 한번 해봐봐 라고 막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정책을 미디어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감하고 대리만족하고, 그래서 직접 뭐 방문을 해보던가 아니면 본인이 그걸 통해서 변화하던가, 그래서 타인에게 추천까지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 정책이 성장해야 된다. 그게 정책이 가야 될 소통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계시는 또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그래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한번 소통해서 뭔가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실 분들 계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 같이 뭔가 또 재밌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5세컨즈의 남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남석현 대표님께서 강연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리드미컬하죠, 그렇죠? 예, 강연이 또 속도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크리에이터들 교육도 또 하시고, 네. 그리고 보면은 청년 일자리 희망 특강도 자주 네. 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서산에서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분들 이런 거 좀 생각하고 하시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일단 콘텐츠, 뭐 하나 내가 킬러 콘텐츠로 결정을 딱 내리고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정말 두루두루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네. 여기에서 양자택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죠. 그거 맞습니다.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됩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10그릇을 못 먹는데 먹방 크리에이터를 하겠다. 네. 그럼 이제 병원에 가겠죠. 그렇죠. 네, 안 합니다. 힘들죠. 혹은 게임을 난 정말 못해요. 근데 음. 게임 크리에이터를 하겠다.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어울리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과 예.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취미를 잘 융합해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하다가 알고 봤더니 내가 아. 음악에 소질이 있었네? 능력 하면, 개발. 네. 그러면 그때 바꾸면 돼요. 아. 근데 꼭 지금 시작한 걸 가지고 내가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라 네. 해보고 사실은 나는 먹방 크리에이터는 안 맞았구나 하면 과감하게 접고 또 새로운 걸 개발해보고 네네.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도 네. 지금 60만 그 구독자가 가는 게 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럼요. 처음엔 실패도 0명이었죠. 좀 0명이고, 그렇죠. 예, 콘텐츠 접었다가 다시 시작한 것도 있고. 네, 여러 번 이제 다 방향성도 틀어보고 예. 하면서 그럼 일단 시작해봐라. 네, 무조건 시작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게 있고 네.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네. 처음에는 이거 포기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버티면 1단계 지나면 네. 쉽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아하. 찾고 다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좋아해주고. 가만히 있는 거 해도 됩니까? 가만히.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눕방 크리에이터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하기 엄청 싫다. 가만히 있고 싶다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24시간 소파에 누워있고. 예. 살아있나? 뭐 이런 정도로. 재밌죠. 이런 거를 또.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남석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많은 강연자들이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죠?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죠? 지금 찾아보십시오. 어디 계신데 맹정호 서산시장님을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무대 위로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님이 여기서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네, 오늘 강연 들으신 소감부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시민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소통을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 맞아요. 예. 협업을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 네. 시민을 시장으로 잘 모시겠다 했는데 네. 오늘 모든 분들이 오셔서 소통과 협업과 시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제가 이제 근한 이제 뭐 1년 못 됐어요. 그렇죠? 뵀었는데 그랬죠.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바쁘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마을에 찾아뵙고 네. 어르신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신년이 되면은 우리 시가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읍면동 주민들과 또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읍면동과의 대화가 전에는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형식을 정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번에는 또 읍면동에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많은 읍면동에서 예. 토크 콘서트 형식의 또 아하. 시민과의 대화를 만들어 주셔서 네. 요즘 소통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그러시군요. 네. 시장님에게 소통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소통이란? 여직 강의도 듣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시민분들이 시장실에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시장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시장을 만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보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화가 잔뜩 나서 오시고 뭔가 보따리를 잔뜩 들고 오시는데 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실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들어드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들어드리고요. 저의 고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나가실 때 조금 안아드릴 수 있는 분들은 안아드리면은 제가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나가실 때 그래도 화를 좀 많이 풀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소통이 아닌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면 좋아요가 벼랑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정에 이런 성과가 납니다 해도 별로 좋아요가 없는데 제가 시장으로서 요즘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글을 올리면은 거기에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힘내시라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또 젊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또 먹는 걸 좋아합니다. 먹는 사진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협업, 시민의 가치를 갖고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지금보다는 좀 더 공동체가 살아있는 우리 서산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도 우리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장님의 이 말씀이 좋은 클로징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TJB 특별기획 소통이 답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입을 하나 떼는 것부터 그리고 한 마디, 두 마디 늘어가는 것부터 소통이 시작되니까요. 거기에서 신뢰가 더불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소통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장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